안녕하세요. 제이준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형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예전보다 처진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처짐은 한 번에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굴 처짐이 진행하는 단계와 각 단계에서 어떤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톡스와 필러입니다. 얼굴에 표정근으로 인해서 주름 같은 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눈밑이라든지 볼이라든지 팔자라든지 이런 데들이 조금씩 이제 볼륨이 꺼지기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보톡스와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간단하다, 그리고 모양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느 정도 교정하기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쉽다. 대신 교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명확하다.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그런 정도가 보톡스랑 이제 필러의 장점과 단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기 같은 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필러보다는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그 단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고, 필러 같은 경우는 노화에서는 약간 입문 단계이긴 하지만 꼭 노화뿐이 아니라 볼륨을 개선시키기 위해 쓰임새가 있는, 약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3-4개월 정도 가는 걸로 보고, 근육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반년 가까이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주기적으로 맞으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 보톡스를 맞아서 눈웃음이 되게 어색해진다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듣는다든지, 그러신 경우에는 2-3달 정도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맞을게요 라고 하시면 되긴 합니다. 대부분은 오히려 오랫동안 안 쓰다 보면은 약간 좀 근육이 퇴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에 있는 표정 근육들도 그 근육의 힘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주기가 되게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필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히알루론산을 주입을 하면서 볼륨을 갖다가 어느 정도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1년에서 이제 2년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몸 안에서 이제 흡수가 되고 사라지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에 또는 모양이 난 이거 너무 어색하다, 아니면 이동을 한 것 같다, 필러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녹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필러는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녹일 수 없는 필러들이 있긴 한데, 예전에는 녹일 수 없는 필러들이 많이 하다가 그거를 제거하려고 하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요새는 볼륨을 채우는 용도로 칼슘 필러들은 자연스럽게 좀 사라지게 됐거든요. 2단계는 뭐예요? 레이저 리프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레이저 리프팅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맞는 말은 아니고요. EBD라고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레이저를 이용한 리프팅은 그 EBD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 리프팅의 대표적인 게 아큐스컬프라든지 비너스 레이저라든지, 그리고 요새 각광받고 있는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경우는 티타늄이 있죠. 울세라 같은 경우는 초음파 기반이죠.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 그래서 하이프라고 얘기하잖아요. HIFU라 그래서 업그레이드 나온 울세라 P' 있고, 더블로도 있었고, 요새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아시는 건 이제 슈링크. 또 하나의 이제 울세라랑 약간 버금가는 또 하나의 대장이 이제 서마지죠. 서마지는 이제 고주파 기반이죠. RF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 RF 기반으로 해서 하는 리프팅들이 올리지오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요새는 또 다른 게 하나 또 있죠. 몬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전자레인지의 원리가 그치 마이크로웨이브로 진동을 일으키면서 열을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서 밑에 있는 그 수분들을 자극을 해서 그걸로 열을 일으켜서 리프팅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레이저든 아니면 초음파든 고주파든 마이크로웨이브든 이거를 다 이용을 해서 피부 밑에서 열을 일으켜서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고 그걸로 이제 리프팅을 해주는 장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2단계는 언제 받으면 좋아요? 얼굴이 약간 탄력이 떨어진다 그러고 잔주름이 이제 생긴다고 할 때, 이런 게 이제 느껴질 때, 그때 시술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피부가 얇으신 분들, 그리고 얼굴에 이제 약간 이제 꺼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울세라하게 되게 겁나요. 울세라가 좀 더 세긴 하거든요. 확실히 에너지 값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그냥 써마지. 요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탄력을 주면서 붙여주면서 약간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이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생각보다 이게
꽤 효과가 있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게 환자분들 얼굴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뼈의 윤곽이라든지 밑에 있는 뭐 연부 조직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의 탄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사실 다르긴 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EBD를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사실 큰 차이를 보이긴 하거든요. 결론은 저는 이제 그냥 1년마다 받으시면서 그거를 계속 좀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더 이상 처지는 걸 막는 목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아, 더 젊어진다기보다 더 이상 안 늙게.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항노화죠. 안면거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걸 되돌리려고 하는 수술이긴 한데 얘는 이거를 더디게 하려는 시술에 약간 가깝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계가 관리가 좀 돼서 노화가 시작되었을 때 되돌리는 단계로 넘어가나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 3단계에서부터는 실리프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시술의 영역인 굉장히 가는 실들, 아주 작은 실들서부터 거의 수술에 가까운 실까지 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가는 실들로 시술의 영역으로, 어떤 분들은 실 한 방으로 수술에 거의 버금가는 효과를 낸다고 이렇게 쫙 당기시는 분들도 있고, 워낙 분야가 다양해서 뭐라고 하나라고 딱 얘기 드리긴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3단계 실리프팅에서는 편하게 그냥 그 중간 정도의 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는 게 이제 두 종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있는데, PDO를 기반으로 한 거, 그 다음에 PLA를 기반으로 한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PLA가 좀 더 오래 가긴 하죠. 근데 조금 더 약간 굵다고 약간 느껴지시면 될 것 같고, PDO가 조금 더 몸 안에서 남아있는 기간이 좀 더 짧다고 약간 보시면 될 것 같고, PDO 기반에서는 우리 뭐 민트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본 이제 그런 실들이 있고, PLA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실내 소프트 같은 경우가 있죠. 둘 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팔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마리오네트 라인으로 이어지는, 여기가 약간 좀 내려오는 이 부분을 갖다가 당기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관자 쪽에서 이렇게 걸어서 당기시는 분들도 꽤 있고, 턱선 같은 경우를 갖다 이제 넣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입도 많이 벌리고 목도 좀 많이 움직이는 부위라서 오래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위들이. 환자분들한테 설명해 줘서 짧은 기간이더라도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 드리긴 하는데, 실리프팅은 사실 그 짧은 기간에 효과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에서는 저는 약간 이 볼 쪽을 갖다가 좀 올리는 거로는 기간이 좀 길게 간다고 해서 보통 그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시술하시는 집도자에 따라서 본인이 잘하는 것들을 보통 추천해 줄 테니까, 그거는 내가 어떤 영역이 필요한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실리프팅하고 2단계 레이저 리프팅이라든지 울세라 써마지, 보톡스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하는 경우들 많죠. 보톡스도 맞으시고, 울세라나 사마제를 통해서 얼굴에 탄력도 주고, 이쪽은 또 이쪽 나름대로 좀 약간 팽팽하게 당기고, 이런 것들을 같이 받으시면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뭐가 강도가 좀 더 센다기보다는 접근성의 약간 1, 2, 3, 4단계, 5단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당연히 더 좋은 효과를 내려면 병합을 하면은 그래도 보다 접근성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들을 낼 수 있는 게 1, 2, 3단계의 시술들의 콤비네이션? 약간 그런 시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수술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보통 미니 거상이라고 이제 많이 하는, 약간의 좀 시술성으로 미니 거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안면 거상에 가깝게 공격적으로 미니 거상을 이제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간단하게는 여기 관자 쪽으로 조금 절개를 해서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제 나비 리프팅이라고 해서 이쪽만 약간 살짝 당기는 거라든지, 귀 밑으로 한 반 정도만 절개를 넣어서 여기서 스마스를 살짝만 정리하고 스마스를 살짝만 잘라서 이런 식으로 당기는, 그런 식으로 어떤 좀 약간 하나의 부위 쪽을 선택을 해서 약간 당기는 거를 보통 미니 리프팅이라고 많이 하고, 절개 자체를 어떤 경우에는 한 2, 3cm로 최소 절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위에 따라서는 그래도 한 5cm에서 10cm까지도 꽤 생각보다 좀 약간 길게 들어가는, 내가 당기고자 하는 부위라든지 처짐의 양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당기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당기기 시작하네요, 이제부터. 그쵸.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그걸 거스르려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근데 노화라는 게 거의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미니 거상이라는 말이 별로 많진 않았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진짜 많이 처지신 분들만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이제 부위별로 약간 당기는 미니 거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예전 같았으면은 이걸 왜 해라고 얘기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미니 거상이 많이 이제 보편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젊은 분들이 거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40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른 부위는 여기 뭐 울세라도 받고 써마지도 받고 관리도 했고 뭐도 했는데 여기는 영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너무 금방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딱 여기만 당기기 위해서 나비 리프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여기 옛날에 실 붙였는데 실이 금방 풀어지는 것 같아요. 원장님 여기만 이렇게 좀 당겨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할 때 보통 미니 거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형외과라는 건 트렌드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즈들이 계속 변해요. 니즈들이 계속 변하니까 그런 니즈에 맞춰서 미니 거상 같은 게 좀 더 많이 보편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안면거상이겠네요. 그쵸. 다음 단계 안면거상은 아주 그래도 꽤 오래 기간 전부터 이제 해왔던 거고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으로 다 당기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뭐 피부만 당겼지만 피부만 당기면은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해지고 흉터도 넓어지고 하니까 적당한 이제 레벨들을 갖다가 찾아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뭐 스마스를 당기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마스를 당기는 게 가장 보편적인 그런 경우가 됐죠. 그리고 스마스랑 피부랑 분리해서 당기느냐 아니면 스마스랑 피부랑 같이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당기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원장님이 환자분의 얼굴을 보고 경험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안면거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각 원장님들의 성향이랑 환자분의 그 원하시는 방향, 피부 상태나 얼굴의 상태를 보고서 좀 더 신중하게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대로 피부가 다 쳐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당기는 방법은 안면거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확실한 방법은 안면거상이죠. 근데 이제 안면거상도 어쨌든 이제 시술이 큰 만큼 혹시나 이제 합병증이 생기거나 얼굴의 변화가 좀 많이 오잖아요. 얼굴의 변화가 많이 왔을 때 대부분은 좋아하시죠. 근데 인상이 약간 사나워졌다든지 흉터가 생각보다 본인은 많이 신경이 쓰인다든지 그런 것들도 신경이 쓰이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정한 선에서 당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안티에이징 수술이라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원장님들에 따라서 한 15년 정도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20년, 30년까지 하면은 그렇게까지 수술하기도 힘들 뿐더러 가면 같은 게 당겨진 것처럼 약간 얼굴에 전체적으로 좀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는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시는 게 안전하게 수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에는 필러 넣지 말라고 이런 유튜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히알루론산 필러는 넣을 수는 있는데 좀 물성이 좀 묽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오똑하게 올라가 있다가 몇 달 정도 지나면서 오히려 복코처럼 약간 통통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코끝이 높은데 콧대만 조금 아쉽거나 아니면 매부리를 살짝 좀 가리고 싶다라거나 이런 경우들에서 좀 제한적으로 필러를 하는 편인데 저는 사실 코끝에는 잘 안 놓는 편이고요. 원장님이 생각하실 이게 다 피부 관리인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관리를 갖다 내가 해나간다고 치면요. 그냥 저 같으면은 피부 관리를 계속 받겠어요. 그 어떤 관리를 받아요? 1단계, 2단계를 계속. 젊을 때부터 시작한다면 1단계, 2단계를 계속 받겠는데 왜냐면은 피부과 이제 오시는 이제 계속 리프팅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제가 거상을 해야 되는 나이일까요? 뭐야 할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는데 확실히 예전부터 꾸준히 보셨던 분들,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은 아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1, 2단계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은 3, 4, 5단계까지 안 가셔도 된다. 안 가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40대 분들이 오셔서 저 너무 이제 나이가 들고 처지는 것 같아요. 본인의 30대보다는 당연히 나이 들어져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땐 피부는 안 좋았지만 처진 거는 이런 정도 아니었어요. 옛날 사진 보면 깜짝 놀라요. 10년 전 사진에 비해서 20년 전 사진에 비해 당연히 늙었어요. 그거는 연예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40대인데 내 친구들이나 내 또래 사람들에 비해서 젊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 더 하시려고요? 내가 20, 30대에 내 20년 전 모습을 목표로 해서 가면은 어떤 수술이나 어떤 시술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항노화에서는. 근데 정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서도 10년, 15년 전의 얼굴로 최대한 가보고 싶다. 아니면은 그동안에 난 너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처져서 한 번은 이걸 되돌리고 그 다음부터 나는 관리를 받겠다. 이러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수술적인 고려를 갖다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피부 관리나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된 이제 그런 제 경험에서 그냥 솔직한 얘기를 드렸고 좀 지루하셨더라도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제발.